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 오십니다. 자, 3월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된 금융 리스크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좀 단기 충격에서 확실히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도 다시 한번 주요 지수가 다우가 1.19%, 나스닥이 0.74% 방향을 못 잡고 반등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우리 또 3월 4주차 그 투자 전략, 자, 오늘 또 꼼꼼하게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우존스 일봉이고, 그쵸, 여기 보시면은 정확히는 3월 8일, 9일부터가 요번 그 은행권 문제 이슈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7월 8일, 9일부터 이 정도의 급등락을 지금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네요. 말 그대로 이제 투배 구간까지 진입한 위치이고, 우리 연초에 이렇게 장악했었던 이 부분도 모두 반납한 위치에서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들어올 수 있는 시작점까지도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은 하락 추세 이렇게 벗긴 위치에서, 그렇죠? 지금 일단 한번 여기 아래로는 다시 추세 하락으로 다시 재진입은 한번 멈춘 위치인데, 지금 보시면 계속 지지 라인을 반복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음 주도 이제 FOMC 앞두고 있는 위치에서 좀 계속 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들 지금 한두 개의 은행에서 멈추지 않고 추가로 나오면서 조금 충격 해소라든가 그 다음에 해결 추이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지금 이런 그 금융 경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지금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우선 지난주에 쭉 이렇게 한번 올려드렸고, 좀 새로운 것들은 뭐냐면, 이제 미증시 급등락 반복인데, 그 SBB 사태 이후,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은행, 그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벌써 지금 SBB, 시그니처 은행,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됐고, 그리고 또 스위스 2대 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 유동성까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대형 은행은 이제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로 문제가 없으나 이제 중소형 지역 은행인 거죠. 중소형 지역 은행에서의 이제 뱅크런 등 이런 리스크가 이제 여전히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고, 우리 금요일에 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주로 기술 혁신 관련이잖아요. 테크 기업들 아니면 바이오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은행들이 많다 보니까 작년 고강도 긴축 행보에 지속되면서 바로 직격탄을 맞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이제 후유증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정도로 이런 지역은행들의 사태로 딱 일단락되고, 그리고 또 각국 정부 금융당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은행권 안에서도 자구책도 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이 정도 단기 충격으로만 마무리만 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은 이런 거가 지금 불안한 겁니다, 회원분들. 우선 이제 은행 부실이 이런 부실 은행들이 추가 확인되면 좀 유동성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금융 경색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 쪽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대출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이제 부담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가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지금 안 그래도 또 침체 가능성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제 또 실물 경제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그 08년 때는 주택담보인 여기 모기지 사태와는 좀 다르죠.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대출 자산 부실로 또 전이 가능성에서 지금 가장 큰 거는 여기 전이 가능성과 그 다음에 뱅크런 심리 부분이겠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은 좀 불안하다. 불안해서 지금 보시면 금융시장 변동성을 유지했고, 금요일에 미증시가 한번 좀 추세 그 반등을 이어갔어야 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또 급락하면서 월요일 조금 변동성이 다시 한번 예상됩니다. 미증시 좀 자세한 얘기들은 내일 좀 모닝 브리핑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아무튼 지금 한
거의 10거래일 정도 가까이 네, 이런 네, 금융 리스크로 인해서 네, 시장의 변동성, 네, 그리고 1월, 2월 상승분을 네, 모두 반납한 네, 그런 위치에서 지금 추가 상승 동력을 좀 찾지 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피봇 기대감은 형성되고 있다. 이제 25bp 네, 인상 가능성이 거의 네, 100% 이제 가까이니까 이게 잘 해결되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피봇이 네, 진행이 되고 주요 지표들은 모두 네, 시장이 원하는 대로 잘 나왔죠. CPI, PPI, 뭐 소매 판매 고용 지표. 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여기 은행권 문제들, 네, 은행권 문제들이 이제 잘 해결돼야 되는 그것만 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로 네, 그 버핏을 다시 한번 또 접촉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 당국의 금융 구제 말고 또 버핏한테 그 지역은행 투자 가능성을 또 물어봤대요, 회원. 그래서 버핏은 이제 이전에 그 11년이라든가 10년에도 이런 사태, 은행권 사태 있을 때도 좀 투자를 통해서 네, 그 자구책 일환으로 네,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조언도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고 뭐 조언을 네, 구했다는 뭐 이런 뉴스도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발빠르게 이제 해결책을 네, 계속 내놓고 있어요. 따라서 좀 이런 것 자체가 반대로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니냐 이 정도로 네,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추가 네, 추이를 조금만 확인하면서 이제 진정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지금 이제 은행권 문제로 시장이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수급적으로도 금요일 네,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선 일정부터 네, 확인해 보면은 그러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3월 FOMC네요. 네, 3월 23일인데 뭐 25bp 인상 전망이고, 그죠? 네, 25bp 인상 전망. 그래도 금융 리스크에 대한 네, 연준의 정책 대응 기조인데 연준이 크게 이런 그 통화 정책은 세 가지로 네, 펼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공개 시장 조작. 네, 그다음에 기준 금리. 네, 그다음에 지급 준비금이에요. 그게 요 세 가지 방안을 네, 활용해서 이제 통화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네, 은행권 문제는 여기 기준금리과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또 별개로 이제 활동을 펼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금융 리스크를 다시 한번 안정화시키는 데는 뭐 지급준비금이라든가 뭐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네, 관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정책. 네, 이런 지금 현재 네,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네, 긴축, 네, 이쪽은 이제 인플레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점진적인 인상, 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동결로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동결 한 2주 전만 해도 50bp 인상 가능성이 70%까지 올라갔었는데 완전 180도 변했죠. 이제 동결 가능성도 40에서 50을 지난주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제 하지만 동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제 동결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연준이 이제 자신들의 그 1년에서 1년 반 동안의 이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아까 그 주요 대표 은행들의 자구책이라든가 네, 금융당국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는 네, 지금처럼 네, 점진적 인상 네, 그리고 이제 피봇 기대감 피봇 네, 이런 정책 전환 하나씩 준비하면서 이제 움직일 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네, 이런 식의 다음 주 일정들을 확인 네, 그리고 또 소화하면서 이제 은행권 문제를 잘 넘겨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섹터별 순환매상, 네, 큰 특징이 있었죠, 회원들. 네, 17일 날, 네, 큰, 특징이 있었는데, 일단 좀 같이 쭉 한번 좀 자세하게, 네, 적어가면서, 네, 보시면은, 우선은, 네,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에 우선 지수가 이제 반등했죠, 회원들. 네, 금요일 이제 지수가 이제 반등하면서, 나머지 섹터들 있죠. 우선 첫 번째로, 네, 대부분 섹터라고 보시면 그냥 나머지 전체 섹터는 네, 그냥 지수 올라온 만큼 네, 기술적 반등. 네, 기술적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큰 섹터의 어떤 특이점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네, 그냥 기술적 반등을 준 거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여기 친환경.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친환경에서 수급이 일로 많이 이동했어요. 로봇 네, 그리고 역시 AI 네, 이쪽으로 네, 수급이 많이 이동했는데 그 이제 이동한 게 바로 뭐냐면 이유가 네, 첫 번째가 이제 핵심 원자재법 네, 유럽의
네, 핵심 원자재법 이벤트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이슈 소멸로 해서 그 한 구간, 네, 이 모멘텀으로 인해 상승한 이 한 구간이 이제 종료된, 네, 그런 흐름이었고,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또 이게 또 1, 2년 전 후에 또 이런 사태가 있었네요. 또 에코프로, 그쵸? 네, 내부 거래, 네, 또 정보 활용해서, 네, 거래해서 압수수색, 네, 이런 압수수색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금요일에 에코프로가 네, 거의 9% 급락했고, 에코프로 BM도 네, 7.4%. 지금 이제 친환경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큰 친환경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 에코프로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 친환경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네, 친환경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뭐 2차 전지, 그렇죠? 네, 2차 전지, 뭐 폐배터리, 핵심 원자재법의 가장 큰 수혜주였던 네, 그리고 신재생, 네, 그리고 탄소 배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또 관련 자동차, 전기차 관련 네, 자동차 부품, 네, 이런 쪽이 이제 금요일에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네, 모두 약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애들은 있죠. 근데 한번 그 조정이라든가 악재의 성격을 한번 잘 보시면 핵심 원자재법 이슈 소멸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말고 지금 다음에 친환경 섹터에 모멘텀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건 한 구간의 종류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구간, 네, 다시 또 매수 타점인 거고, 에코프로 압수수색도 그 회사 자체, 또 뭐 주요 일부, 임원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회사의, 네, 그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전혀, 네, 그 문제가 없죠. 따라서 지금 또 한번 최근에 또 움직인 쪽이 이쪽에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냥 실자리에서, 네, 이런 뭐 악재, 그죠? 그리고 악재라고도 할 수도 없는데 악재 또는 네, 이런 이슈로 해서 한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다음 주 이런 친환경의 이제 조정은 네, 오히려 다시 한번 네, 눌림목 공략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네, 좀 더 쉬는지, 네, 어디 정도까지 쉬는지, 네, 그리고 또 내일 좀 지수가 다시 한번 또 약세 출발이 예상되니까, 다음 주 초는 친환경은 그렇게 급할 게 없어요. 해요. 그냥 모아가는, 네, 그리고, 지지 라인까지, 네, 누르는 것을, 네, 확인을 하면서, 네, 그 라인에서 이제 다시, 네, 비중 확대, 네, 하는,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역시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네, 집중해야 하는 섹터는 로봇, 네, AI, 네, 그리고, 네, 관련 반도체 있죠, 회원분들. 그죠? 네, 관련 반도체, K칩스법 관련 반도체 부품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또 AI 관련 반도체. 여기에 메타버스, 크게, 역시 이쪽도 AR 뭐 VR이니까 지금 인공지능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이쪽 있죠? 로봇, AI, 네, 반도체, 메타버스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고 있다라는, 네, 들어왔다라는 점이고, 특히 다음 주 초에 네, 집중해야 할 섹터군은 네, 바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 번 더 네, 요약드리면 일단 다음 주 네, 관망세 유지 예상이고, 네, 그리고 금융 리스크로 네, 변동성은 좀 계속 크겠다. 네, 섹터별 수급 이동이 특징적이었다. 그렇죠? 네, 친환경, 네, 차익 실현 매물 플러스 여기 에코프로 사태 통해서 17일 조정이었고, 그러니까 2차 전지, 폐배터리, 신재생, 탄소 배출, 자동차 부품 약했고요. 네, 로봇, 인공지능, 네, 반도체, 네, 메타버스, NFT가 네, 강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다음 주 네, 우리가 초에 특히 초입니다, 회원분들. 왜냐하면 또 다음 주 초에 얘네들이 갈 때 C는 네, 전기차 관련 2차 전지는 모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투트랙인 겁니다, 회원분들. 눌림목 통해서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모아가면서 네, 이쪽에 네, 탄력성이 좀 높은 네, 구간이 좀 이어질 건데, 우선 뭐 지금 저희가 다 집중적으로 이제 매매한 종목들이고, 네, 그 다음에 특히 네, 금요일에 여기 로봇 쪽이 시원하게, 그쵸? 네,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누리메카랑 SP 시스템즈, 그 다음에 장중에는 SBB텍까지 상한가를 닫았고요. 크게 여기 5 종목군들이 탑픽인데, 이제 이런 애들은
그 시간에도 한 1%에서 3% 뛰었으니까 그 올라갔을 때는 따라붙을 수가 없는 구간, 그냥 저희처럼 보유하고 있는 1차 수익 실현하고 남긴 비중을 이제 익절가 끌고 가면서 이제 그 금요일에 2차 전지처럼 이제 쉬는 타점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런 애들 있죠. 유진 로봇,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뭐 T 로보틱스처럼 이제 2번 주자군들, 이런 군들의 이제 후속주 잡는, 그런 거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저희가 그 금요일에 챙긴 솔트룩스라든가 딥노이드, 뭐 오픈엣지, 코난, 셀바스 AI 이런 탑픽 말고 밑에 있는 애들 모아데이터, 뭐 알체라, 마인즈랩, 특히 MDS 테크, 또 원격 의료 관련 루닛, 이런 애들, 이렇게 로봇과 인공지능은 2번 주자군들 후속주 말 그대로 후속주 잡는 그런 타점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반도체 부품 스윙 종목군으로는 이제 자화전자랑 그 다음에 저스템, 러셀은 그 로봇 관련도 있어서 요 세 종목이 최고 관심 종목이고, 이제 AI 반도체는 역시 저희가 매매했던 가온칩스와 역시 칩스앤미디어,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탑픽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메타버스도 금요일 반등이 역시 강했는데 선익 시스템, 뭐 4x4, 핑거, 그리고 가온 미디어 이 정도가 지금 탑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모두 저희의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 차트를 이어서 하나씩 뭐 살펴보면 이제 이쪽 위쪽 있는 애들은 로보스타로 볼까요? 아무거나 상관없는데요. 지금 보시면 로보스타인데 이렇게 신고가 시작한 애들은 그냥 가면은 그냥 추가 목표가 보면서 가야 되는 거고, 역시 요번에도 똑같은 거죠. 회원들 의미 있는 이런 정고점들을 대량 거래량, 외국인 기관 수급, 그리고 개인은 이탈, 가장 이상적인 수급, 가장 이상적인 거래량, 또 가장 이상적인 타점에서의 시초가 갭상승 출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라인은 이제 지지 라인을 한번 단계 형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보스타 기준으로 해서는 37,500원 그러니까 돌파 시작점 라인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하루 이틀 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애들이 반복 매매인 거고, 얘네가 이제 쉬지 않고 그냥 간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여기 후발주자들을 잡는 이런 전략인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로봇 AI가 근데 다음 주 초에 만약에 누른다면 지금 미증시와 한번 급락 영향으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신고가 랠리 시작한 애들, 신고가 랠리 시작한 주도주 애들 다시 의미 있는 돌파 시작점. 제가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네요. 3월 달에. 그러니까 지수 누를 때는 이런 주도 섹터는 비중 축소가 아니라 확대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눌림목을 주면 주도주 반복 매매. 계속 랠리를 간다. 그러면은 이제 후속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공지능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솔트룩스도 급등했고, 딥노이드도 급등했고, 후속주도 한두 개 잡아놓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애들 아직 좀 정고점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픈엣지도 그렇고, 뭐 뷰노, 특히 MDS 테크도 차트가 상당히 잘 만들어놨네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 지난주 로봇 대비 인공지능이 약했었는데 이렇게 추세를 다시 단기 조정 끝 마치고 이렇게 추세 전환, 친환경에서 수급까지 옮겨 타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도체 쪽으로는 역시 자화전자가 가장 탄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점은 조금 느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윙 플러스 중기 관점. 역시 이제 신규 새내기 쪽으로는 역시 저스템, 뭐 이런 애들, 뭐 PSK 홀딩스도 스윙 종목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그 말씀드린 메타버스 쪽에서도 선익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최근 5거래에서 7거래일 정도 지수 영향으로 밀렸던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그 멘징 해 놓는, 다시 그러니까 뭐냐면 빠른 그 추세 각도로 돌려 놓는 이런 작업들을 한 거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그리고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로봇들은 이제 그보다 더 강했고, 한두 방이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다음 주는 우리 이쪽이다. 이쪽이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있는 친환경 섹터군들, 역시 수급 들어오면서 쉬는 애들, 수급 들어오면서 쉬고, 타점 기준으로는 이제 지수, 타점 기준의 지수 조정에 의한 돌파 시작점, 이런 라인까지 이제 내려온 애들 모으면서 단기 매매는 여기 로봇, AI,
네, 그 다음에 뭐 관련 반도체, 메타버스, 뭐 반도체 부품 중심으로 이제 집중을 하면 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닥이 아까 그 다우보다 나스닥이 경고했던 것처럼 네, 지금 다 이쪽 기술 성장주 쪽 랠리잖아요. 로봇 AI 쪽 중심으로 한. 네, 그래서 지금 또 피봇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지금 750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지난주에 한번 몇 번 건드렸었죠. 그렇죠? 네, 750. 그러니까 왜냐면 투매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월요일도 네, 월요일 또 한번 또 미증시 영향 또 하락 출발이라든가 개파락 출발 시에 또 여기서의 변동성을 확인하면서 이제 오히려 저희는 이제 찬스인 겁니다, 여러분들. 네, 금일 거의 포트 비워질 정도로 이제 그 수익 실현으로 현금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컨셉을 갖고 네, 그 후속주 네, 후속주를 이제 모아가면 되는 네, 그 다음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코스피도 네, 지금 2400에서 2350 가장 많은 네, 고민들이 있었던 그렇죠? 네, 작년 6월, 7월, 네, 9월, 네, 그리고 10월, 11월 잠깐 피봇 기대감을 한번 상승했었던 자리,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네, 반납했기 때문에 2350을 깨버리면 상당한 투매가 많이 나올 겁니다. 말 그대로 공포 자체가 네, 그 매도를 부르는,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네, 이런 보시면은 이런 좀 충동,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내일 다시 한번 또 내일 다음 주 2350을 네, 지키면서 좀 진정이 되는지를 보고 네, 하지만 네, 시장이 이렇지만 역시 지금 탄력, 우리 회전율은 지금 저희가 최고치를 유지해주고 있다. 이런 네, 주도 섹터로 또 순환매 동조와서 움직이는 거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이제 가장 좋고, 네, 그리고 추가 금융 리스크 추가 전이 없이 잘 마무리가 되면 오히려 네, 이렇게 지수가 급등락하면서 이렇게 두세 번 매매할 거를 지금 5, 6번 주고 있는 거랑 저랑 똑같은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집중하면은 네, 또 이런 변동성도 오히려 네, 기회로 잘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딱 다음 주 네, 컨셉, 매매 컨셉과 타점들 쭉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뭐 다음 주 뭐 변동성 네, 크든 적든 네, 그리고 FOMC 네, 결과 네, 어떻게 나오든 말든 그냥 25bp일 겁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또 다음 주도 잘 네, 매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 이제 포트 관련해서 그 분할 매수법 네, 그리고 투자 금액별 또 매매법 이런 것들 우리 금요일 영상 좀 길지만 네,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드렸거든요. 네, 특히 주식 네, 매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포트 네, 구성하는 거 어려우신 분들 한 번씩 쭉 네, 체크하시고 네, 다음 주 내일 네, 모닝 브리핑 통해 좀 더 네, 미증시 압축적으로 네, 이야기 나눠드리고 네, 매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네, 그 주말 오후 네, 편안하게 보내시고 네, 또 저녁 든든히 드시고 또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 또 한번 시장가 네, 붙으러 같이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